그래프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미국 턱밑까지 바짝 따라잡은 형국입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1978년에 집권한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농업개혁 같은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미국과 수교 이후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며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의 일원이 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폭풍 성장의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중국어 한자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한어병음방한 영향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도 자평하듯이 한어병음은 교육, 과학, 문화 분야 등에 걸쳐 중국 소프트파워 증강에 일조함으로써 중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지방마다 말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북경어와 광둥어는 너무 달라 통역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발음을 표기하기 어려워 다른 지방 말을 배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궁여지책으로 고대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될 때 산스크리트어, 즉 범어로 된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하던 반절법을 지방마다 다른 자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한자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절법은 표온 문자인 범자음에 가장 가까운 이미 알고 있는 쉬운 한자음의 일부를 활용하여 음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동은 덕홍절이라고 하며 덕의 성모 디귿과 홍의 운모 옹을 조합하여 만듭니다. 한글로 말하면 성모는 초성이고 운모는 중성과 종성입니다. 이런 한자의 현대식 발음 표기법을 가장 먼저 고안한 사람은 서양인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로마 알파벳으로 만든 발음 보호를 사용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중국 쇠망의 주요 원인으로 한자가 지목되면서 한자 폐지, 즉 한자 대신 표온 문자를 고안해 사용하자고 지식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알파벳을 흉내낸 중국 자체적인 표온 문자의 고안이고 주음보호와 같은 발음보호였습니다. 주음보호는 현재 대만에서 사용합니다. 이처럼 한자개혁은 근대 시기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를 통틀어 중국인들에게 국가통합을 위한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1958년 공산정권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마 알파벳을 차용해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한어병음방안을 국가교육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비록 적대국 문자인 로마자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져다가 쓰자는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지식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교수가 한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입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소. 그런데 만일 라틴 알파벳이 중국인이 발명한 거라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요. 문제는 외국인이 발명하고 중국인이 배운다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그런데 외국인이 발명하고 중국인이 배우는 건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건 이미 쓴 지 오래됐지 않소. 라틴 알파벳 로마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세계 대다수 국가가 쓰고 있소. 그런 걸 우리도 쓴다고 해서 매국노 소리라도 듣게 된단 말이오. 내 보기엔 그렇진 않소. 외국의 것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배우는 거요. 모조리 가져다 배우고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면 되지 않소. 역사를 보시오. 한나라 때도 그랬고 당나라 때도 그랬소. 한나라,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였소. 그 두 나라는 외국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했지. 그러니 태도와 방법만 정확하다면 외국 것을 받아들여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오. 마오의 이 발언은 일본 메이지 신정부가 1868년에 공포한 오개조 어서문에 나오는 세상에서 널리 지식을 구해 황국의 기반을 크게 일으킨다는 조문을 연상시킵니다. 현대 중국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국어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한자를 배우기 전에 로마자인 한어병음으로 먼저 중국어를 익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바로 이 공부가 영어 파닉스 공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어병음 방안 정책은 중국어가 영어와 문장 구조나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의 영어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표준어는 영어이고 30년 후 중국의 미래는 현재의 초등학생에게 달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2년 가을 학기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어떨까요? 2006년 서울대 영어교육과 권오량 교수가 발표한 논문 한중 1 고교생의 영어 능력 및 한국 초등 영어 교육의 효과에 따르면 고교생의 영어 능력은 중국 학생이 가장 우수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웬만한 대학생들은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시기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동양에서 가장 영어를 못했던 중국인들이 100여 년 만에 그것도 동양에서 제일 가는 어학자로 불렸던 한국인들을 능가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발전했습니다. 한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한어병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이 저러고 있던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을 따라 문법하고 독해하느라 여전히 바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체계를 가진 한국인이 자국어에 절망한, 그것도 영어를 가장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인들을 추종하다니 한마디로 어리석습니다. 한글은 후손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훈민정음 반포 이후 400여 년 이상 잠을 자다가 같은 알파벳 문자인 영어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자 발달 단계상 최상위 문자끼리 서로를 알아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도 한글은 영어와 어울려야 하고 그렇게 어울려 견줄수록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드러나고 빛이 납니다. 그 점은 100여 년 전 영어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의 글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가 1913년에 쓴 희곡 피그말리온의 서문 중 일부입니다. 영국인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존중심이 없으며 자녀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철자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자음만이 발음과 일치하는 외국에서 들여온 오래된 알파벳밖에는 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으면서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아무도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영국인이더라도 다른 영국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싫어하거나 경멸하게 하지 않으면서 입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유럽 언어의 경우 외국인도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영국인과 프랑스인도 읽기 쉽지 않은 언어다. 오늘날 영국에 필요한 개혁가는 에너지가 넘치고 열성적인 음성학자인 것이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서울 유학을 준비하던 양주동이 스쿨과 리슨의 발음이 왜 스출과 리스텐이 아닌지는 그야말로 심각한 도우부트였다고 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양주동은 보통학교 선생이던 개화지식인 시로부터 로마자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지적은 영어의 문자체계가 기본적으로 음성문자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음과 철자 사이의 1:1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하나의 문자를 여러 다른 음으로 발음하거나 하나의 음을 여러 다른 문자로 표기함으로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것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U의 음가는 풋, 벗, 비즈니스, 베리에서 우, 어, 이, 에로 제각각 다릅니다. 반대로 동일한 이 장음 음가를 나타내는 철자는 D, B, C, 시저, 피이플, 어미이버, 리시이브, 빌리이브, 머시인, 키처럼 11개나 됩니다. 이처럼 로마 알파벳이 표현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언어학자들은 영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음성문자로서의 알파벳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일어난 영어 철자개혁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벨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기호 비집을 스피치,
즉 보이는 음성을 세상에 내놓았고, 피그말리온의 주인공인 히긴스 교수 역의 모델이 된 음성학자 헨리 스위트도 로마 알파벳을 중심으로 고대 영어에서 쓰였던 문자 에와트, 그리스 문자 스, 기존 문자를 거꾸로 표기한 오와 어 등으로 만든 로믹자를 고안했습니다. 로믹자는 나중에 제정된 국제음성기호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으로 건너온 서양인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한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인들이 한자를 차용해서 쓰거나 기껏해야 일본처럼 한자를 변형한 문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신들처럼 음소문자를 쓰고 있고 영어도 안 되는 음과 철자 사이의 1:1 대응관계마저 성립하니 감탄할 수밖에요. 헐버트도 그런 서양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헐버트는 영어 발음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한글은 영어와 달리 발음 기호가 필요 없다고 하며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혼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표현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어 개혁의 골머리를 앓던 중국인과 일본인들에게 공식 문자로 한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헐버트의 칭찬이나 제안은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한글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개화기 조선인들은 동양에서 제일 가는 어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어학에 능숙했고 특히 구어에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DNA를 물려받은 현대 우리 한국인들에게 구어 중심의 영어 공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아닐까요? 조선인들이 어학에 능숙했던 이유가 100여 년 전 시대하라 같은 일본인도 간파했듯이 어학을 좋아하는 기질과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라면 더욱 구어 중심으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 발달 단계로 보나 어학 교육의 원리로 봐도 구어가 먼저고 문어는 다음입니다. 일단 들려야 말도 하고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국어도 아이들은 수년에 걸쳐 그런 순서로 배웁니다. 결국 구어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마오도 언급한 것처럼 태도와 방법만 정확하다면 한국인들에게 구어 중심의 영어 공부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태도 측면을 보면 적대국의 문자인 로마 알파벳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차용해 쓰는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도 전향적인 마인드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문법과 독해 위주의 영어 공부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한글 관련 연구자라면 선인들이 남긴 기록과 경험을 통해 한글이 영어 공부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깨닫고 거기에 착안해 우리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인 구어 중심의 영어 공부법, 즉 한국형 영어 공부법을 서둘러 찾아보자고 개발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로 보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무기 삼아 외국어 학습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면을 힘써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방법적인 측면으로 구어 중심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정확한 공부법이 있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화기 조선인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그 당시와 비슷한 영어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답은 영어 몰입 교육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특히 구어를 잘하는 우수한 교사가 많아야 하고 학생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당장은 시도하기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어인 듣기 훈련을 많이 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런 공부로 우리 영어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벙어리 영어에서 벗어나 통하는 영어만 배울 수 있다면 이번에는 동양을 넘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어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4강에서는 그런 공부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조선인이 동양에서 제일 가는 어학자로 불릴 정도로 어학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새롭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보고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도 앞섭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재의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3국의 영어 실력이라는 게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선생님 말씀처럼 공부하면 한국인이 동양을 넘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어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더미군 대신 나뽀이가 우리 후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소. 내가 영어를 배울 때와 현대의 영어 교육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건 더미군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소. 나도 어학이 생소했지만 여러분들처럼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법책도 보고 교과서와 구교재도 열심히 읽었소. 그런 점은 현대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소. 하지만 중요한 건 음성 언어에 차고 넘치도록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귀가 뚫리고 서양인 교사 말이 이해가 되더란 말이지. 이런 과정이 절대로 필요한데 현대의 우리 후손들은 바로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소. 지난밤 더미군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영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소. 더미군의 말을 듣다 보니 무릎을 탁하고 칠 수밖에 없었소. 내 보기에는 말이오. 우리 후손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어학자가 될 수 있을게요. 이어지는 더미군의 4강, 5강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무릎을 칠게요.